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리눅스 마스터 10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드디스크,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마련했다라고 할 때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만 드리고 실습은 이번 주에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실습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장착하기 전에 현재의 상태를 한번 보고 현재의 상태에서 여기 중요한 커맨드들을 사용해서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면서 단계별로 이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강의 자료로 배포가 되니까 여러분들 강의 자료로 따로 띄워놓고 보시면서 아니면 프린트해 놓고 보시면서 저는 실습 쪽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띄웠어요. 조금이라도 보이게 할까요? 예,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fdisk-l 이런 거 하면 허가 거부죠. SU 상태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크게 3개의 커맨드가 나와 있어요. fdisk라는 명령어로 다시 L은 현재 상태를 확인만 하는 명령입니다. fdisk는 물론 파티션 분할도 해주는 커맨드이지만 파티션 상태를 확인해주는 다시 L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DV에 SDA라는 것이 실제 장치로 붙어 있고 거기에 파티션 1, 2가 있죠. 장치의 이름은 ABCD, A부터 나간다는 거, 파티션의 번호는 0번부터가 아니라 1번부터 나간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fdisk-l은 하드디스크가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하드디스크가 파티션을 가지고 있는지, 파티션이 없을 때는 SDA까지만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뒤에 번호까지 붙이고 있다는 것은 파티션까지 완료된 디스크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BLK ID라는 것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게 되기까지의 절차로 네, 요거를 하드디스크를 장착해서 인식하는 단계, 그리고 파티션을 분할하는 단계, 분할된 파티션 각각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단계, 마운트하는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장착 이후에는 파티션 분할, 파일 시스템 생성, 마운트 이렇게 3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 3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맨드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파티션이 분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건 fdisk-l로 해야 되고 fdisk라는 명령어에서는 파일 시스템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파티션까지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SDA1 같은 경우에 파일 시스템도 잘 들어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BLK ID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면 SDA1하고 2 모두에 파일 시스템이 이렇게 타입이 나오면은 여기에 항목으로 하나 표시가 된다는 것은 파일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파일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이들이 마운트가 되어 있는지는 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운트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이 2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운트-t 또는 df-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 요거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SDA1이라는 것이 지금 슬래시 부트 영역에 할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SDA2로 표시가 안 되고 이걸로 표시가 되었는데 XFS 파일 시스템이 루트 파일 시스템으로 붙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사용하는 커맨드들 어떤 것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도 이 실습이 단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중간 어디에선가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잠깐 자리를 떴다가 다시 왔을 때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이러한 커맨드들을 사용해서 아, 지금 이제 파티션 나눴고 파일 시스템 생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어, 중간 단계 한 번 한 번마다 이 세 개의 커맨드를 이용해서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된 건지 확인하면서 진행해 보세요. 일단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려면 시스템을 꺼야 됩니다. 전원을 껐어요. 예, 전원을 껐고 그래서 지금 저의 CentOS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하드디스크를 붙일 거예요. 여기 보이고 있죠, 위에 설정 요겁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어, 저장소 조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왼편의 저장소에서 컨트롤러 사타 요 부분에서 여기 플러스 하드디스크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눌러줍니다. 새 디스크 만들기 하고 VDI 선택된 채로 여기서는부터는 선택된 채로 선택하시면 돼요. VDI 동적 할당 더 많이 붙이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8기가 그대로 만듭니다. 이름 고치지 않고 예, 그러면 음? 아 이름이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 제가 붙인 것이 8기가짜리가 붙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대로 확인 그리고 시스템을 부팅 시킵니다. 이게 가상 머신 시작이에요. 이제 부팅이 완료되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각자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먼저 하드디스크가 잘 인식되었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 명령어는 뭐였을까요? 예, F디스크 다시 L 하면 디스크 다시 L 하면 하드디스크가 잘 인식되었나 플러스 파티션은 되었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원래 있던 것이고 새로 요것이 붙었죠. 인식되었어요. 그런데 뒤에 번호가 없어요. 파티션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파티션 분할하는 것도 역시 fdisk 명령으로 합니다. fdisk fdisk하고 여기에 있는 이 이름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dvsdb 요거를 파티션하러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줄여요. 예, 그러면 여기 M을 누르면 헬프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M을 한번 눌러놔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들이 있는데 먼저 P로서 현재의 파티션 정보를 한번 봅니다. 없죠. 이건 지금 없는 거예요. 8기가라는 용량만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제목만 써 있고 이 밑에 뭐라고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파티션이 한 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를 눌러요. Add a new partition. 첫 번째 파티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니까 프라이머리 그대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대로 선택합니다. 파티션 넘버 1번. 그 다음에 섹터, 스타트 섹터, 엔드 섹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하나의 파티션으로 넣으려면 그냥 엔터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엔터 했어요. 이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P해서 아까하고 다르게 나오는지 봅시다. 아까는 제목만 있고 파티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제 파티션 하나 있기 때문에 한 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를 딴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LVM이 이것을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건 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 Change a Partitions System ID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이디 요거예요. 요거를 딴 걸로 바꿀 건데 T하고 눌러보면 여기에서 라지 L 치면 모든 코드를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라지 L을 한번 쳐봐요. 그럼 여기에 8에코라는 것이 보입니다. 리눅스 LVM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대로 치시면 돼요. 8, 2 이렇게 8 알파벳 2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P로 확인해 보면 8에코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대로 저장하고 나가려고 하면 위로 약간 올려볼게요. 저장하고 나가려고 하면 요거예요. Write table to disk and exit W.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파티션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이고, 뭐죠? F 디스크 다시 L 이렇게 하면 예, 지금 여기에 이제 파티션이 정상적으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파티션 다음은 무엇이었죠? 파일 시스템 생성이었어요. 그러면 파티션은 있는데 파일 시스템은 있나 없나 한번 보자. 지금은 우리가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없다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잠깐 어디 가서 딴짓하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파일 시스템 있나 하고 봤더니 SDB라는 것이 안 보이죠. 그럼 파일 시스템 없구나. 그러면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MKFS Make File System 타입은 ext4 이렇게 하거나 띄고 다시 T 띄고 ext4 이렇게 하거나 똑같습니다. SDB1까지 써줘야 돼요. 이때는 정확한 파티션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엔터 하면 금방 만들어서 얹어요. 그럼 이제 파일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예, 여기에 파일 시스템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파일 시스템 생성되었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운트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마운트 되었나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슬래시 데이터라는 곳에다가 마운트를 시킬 예정인데 아직 마운트 정보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SDB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운트 시킵니다. 마운트 시킬 때도 역시 타입을 알려줘야 돼요. 아이고, 다시 T는 띄면 안 되죠. 예, 타입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장치 파일명 SDB1 이렇게, 아이고, 이걸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운트 시킬 디렉토리를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마운트 시킬 디렉토리 먼저 준비하고, 이미 있대요. 다른 디렉토리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2에다 마운트 시킬게요. 그 다음에 마운트 다시 T ext4 dv sdb1 파티션 이름이니까 숫자까지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2에다가 마운트를 시킬 거예요. 그럼 잘 끝났는데 진짜 마운트 됐나 확인하려면 df-t 또는 mount-t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SDB1에 8기가 약 8기가 정도 남아있고 지금 1%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고 슬래시 데이터 2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장착, 파티션 분할, 파일 시스템 생성, 마운트 해봤습니다.
요것을 부팅했을 때도 계속 적용시키게 하려면 etc의 fs 탭 파일 시스템 테이블에다가 한 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마운트 정보를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것 중에서 부팅했을 때 해제되는 부분은 마운트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례는 파일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봅시다. 파일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문제가 안 생겼어도 한 번씩 검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일 시스템이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체크라는 뜻의 FSCK인데 E2 FSCK는 요거의 확장 버전이겠죠. EXT4의 경우에는 지금 EXT2, 3, 4의 경우에는 E2FSCK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금방 붙여놓은 그 SDB1 그것은 EXT4니까 요걸로써 수리할 수가 있겠죠. 검사하거나 수리할 수가 있겠죠. 전체 다 보지 말고 하나씩 실험해 봅시다. 예. 자, E2FS CK 하고 뒤에다가 장치 SDB1 장치 파일명을 쓰는데 파티션명까지 정확하게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오나요? cannot continue, aborting 하고 이거가 마운트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진전 못한다. 즉 요거가 마운트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시스템은 나 혼자 쓰는 시스템이 아니죠. 다른 사용자가 이거를 현재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unmounting, umount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요것을 먼저 umount 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쓰고 있을 리 없기 때문에 제 가상 시스템이라 바로 umount 됐어요. 그런 다음에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용량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금방 클린이라고 떨어졌어요. 잘 되었죠. 그러면 다시 마운트 시켜놔야 제가 쓸 수 있겠죠. ext4 데이터 2 예, 다시 마운트 시켜놨습니다. 다음 df는 디스크 프리라는 명령어입니다. 현재 마운트된 디스크의 사용량과 남아있는 용량 이런 것들을 뿌려주는데 좀 전에 저희가 사용했었죠. df-t라는 거 사용했었어요. 요거를 쓰면 파일 시스템 타입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여기 앞에 h를 붙이면 사용량이 너무 작은 단위로 보이면 불편하니까 사용량에 조금 큰 단위를 붙여서 보기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df-i라는 것은 위에는 사용량을 바이트 단위로 어떠한 디스크가 있을 때 이게 몇 바이트 사용 중이고 몇 바이트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노드의 사용량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죠. 아이노드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하나마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파일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아이노드 사용량은 더 크겠죠. 그리고 큰 파일이 몇 개만 있을 때는 같은 용량을 사용해도 아이노드 사용량은 작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정보를 조금 다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예, df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면 이렇게 나오고 다시 라지 t 해봤을 때는 여기 타입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h를 넣으면 사이즈가 이렇게 너무 큰 숫자가 아니라 요약돼서 뒤에 단위를 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훨씬 더 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노드 예, 여기에서는 사용량이 아이노드의 사용량 그 다음에 아직 더 쓸 수 있는 아이노드의 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du는 디스크 유즈에이지라는 뜻이에요.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이 디스크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입니다.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보는 것이에요. 요거하고는 이거는 디스크라는 하드웨어 입장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사용자 눈에 보이는 쪽의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슬래시 홈 슬래시 JY 초이라는 디렉토리를 보고 있는데 이 디렉토리가 디스크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du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du에도 옵션이 있는데 다시 h는 요거랑 똑같이 단위를 사용해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s는 summarize해서 보여줍니다. 어, 세부적인 내역을 보이지 않고 총 사용량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결하고 사용자 아이디를 쓰면 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총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사용해 봅시다. 먼저 그냥 du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pwd 해볼게요. 지금 이 위치에 있잖아요. 이 위치에서 ls-al 해가지고 나오는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도 많고 이렇죠. 이것들 하나하나 얘는 얼마 차지하고 얘는 얼마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용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항목이 많이 나왔죠. 밑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들까지 뒤져서 하나하나 다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du-s 그 다음에 du- s가 라지 s가 아니에요. 스몰 s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단위까지 표시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23메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거라고 하면 이 디렉토리다 라고 보여주고 23메가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잘 정리해 봅시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df는 하드디스크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하드디스크 입장에서 이 하드디스크가 얼마는 사용 중이고 얼마는 남아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이고 du라는 것은 사용자가 보는 입장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 디렉토리가 얼만큼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냐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du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왑 때문에 요거를 잠깐 앞으로 당겨놨어요. 이거는 앞에는 다 파일 시스템에 관한 얘기고 요것은 메모리에 대한 얘기이지만 앞으로 끌어와 봤습니다. 프리라는 것은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 앞으로 사용 가능한 메모리 이렇게 메모리 양을 보여줍니다. 다시 M 하면은 메가바이트 단위로 보기 편하게 보여줘요. 그럼 프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메모리 양과 스왑 메모리 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M 하면은 뒤에 M이라는 거 메가라고 라지 M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단위를 메가바이트 단위로 바꿔줬어요. 여기까지 파일 시스템 관리 관련 명령어 첫 번째 부분을 봤습니다. 다음 파일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명령어는 스왑이라는 명령어예요. 스왑은 이 스왑이라는 용어는 리눅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메모리가 1기가 있어요. 많이 좁죠. 그럼 1기가가 있으면 1기가보다 더 큰 프로그램이 올라올 경우에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올라와서 내가 한 1.2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기가 중에 어떤 특정 영역 한 10분의 1 정도의 영역을 비워서 이 부분을 하드디스크가 있죠. 양쪽 다 속도는 다르지만 양쪽 다 저장 장소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도는 떨어지지만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스왑 영역으로 내줘서 실제 메모리상에 올라간 것만이 수행이 가능한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채로 수행은 안 돼요. 무조건 수행하려면 메모리로 올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그 스와핑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법은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디스크에 있는 부분을 어, 서로 왔다 갔다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디스크의 특정 부분을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설치할 때 설정을 하게 돼 있고, 아까 저희가 하드디스크 붙이고 그럴 때 수압 영역이 나와 있는 거를 얼핏 봤었어요. 내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압 영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압 영역이 부족한 경우에 설치 후에라도 남은 공간이나 파티션을 이용해서 디스크의 일부분 공간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파티션 전체를 수압 파티션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수압을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MK 수압과 여기에 관련된 명령어는 딱 세 개예요. 요것은 수압을 만드는 겁니다. make 수압. 그래서 요것은 수압 파티션이나 아니면 특정 파일을 뭐 1기가 이렇게 큰 파일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 파일 영역을 수압 공간으로 써라 라는 뜻으로 이 파일을 수압 파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수압 파일이고, 파티션 전체를 이거를 스와핑 하는데 써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파티션을 스와핑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을 스왑 파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왑 온 오프는 어, 말 그대로 만들어 놓은 스와핑 영역을 활성화한다, 비활성화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왑 온 할 때는 이렇게 디바이스명을 이용해서 스왑 온 할 수도 있고, 스왑 온 A라고 할 때는 이거 어디서 나왔었죠? 파일 시스템 그 마운트를 매번 부팅할 때마다 마운트하는 명령을 매번 치지 않고 여기에다 등록해 두면 된다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 테이블이라는 fs 탭 파일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어, 지금 여기에 아직 안 썼네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mk swap 하고 swap on 하는 이러한 명령을 부팅 새로 할 때마다 매번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파일에다가 등록을 해놔서 부팅할 때마다 수압 영역을 일정하게 잡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부팅할 때마다 계속 사용할 수압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겠죠. 그럼 수압 on 다시 A 하면은 이 파일에 등록된 모든 수압 영역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다시 S는 어떤 변화 없이 상태를 출력해 주는 것이에요. 수압 오프도 역시 특정 파일이나 특정 파티션을 수압 오프 시킬 수도 있고, 전부 수압 오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어만 일단 봐두고 실습은 바로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